2020년식 GPX 5.5고요. 21년식 GPX 5.5 엔듀로 버전입니다. 이 색상은 조니워커 한정판이라고 나와 있고요. 색상은 그래핀, 짙은 회색, 블랙에 가까운 색상이고요. 이 두 가지 모델이 이번 21년식으로 생산되었습니다. 프로젝터가 없죠. 여기는 이 부분은 퍼플 프로젝터가 없고요. 새롭게 출시한 플렉스락 부츠는 버클 프로젝터가 새롭게 생겼어요. 그리고 또 달라진 점, 밑창이 달라졌습니다. 밑창이 좀 바뀌었어요. 기존 밑창보다 좀 뭐랄까요, 패턴이 좀 더 많아졌어요. 패턴들이 더 넓어졌고 많아졌어요. 마치 등산화를 연상시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패턴이 좀 많아졌다. 안녕하십니까, 모즈클럽 승근이 형입니다. 오늘은 리에트에서 잠시만요. 코 간지러. 안녕하십니까, 모즈클럽 승근이 형입니다. 오늘은 리에트에서 신상품으로 나온 2020년 신상품, 물론 지금은 2020년 다시 안녕하십니까, 모즈클럽 승근이 형입니다. 플렉스락 5.5 엔듀로 부츠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뭐 많은 리뷰들이 있어요. 해외에서 이 파는 사람들의 리뷰, 또는 협찬받고 스폰 받는 사람들의 리뷰, 그리고 본사에서, 제조사에서 만든 리뷰, 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내돈내산, 제가 실제로 신었던 부츠거든요. 2번인가 아마 라이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는 제조사에서 말하는 변경된 점과 장점, 그래서 그 장점들을 가지고 제가 느낀 바, 이건 맞다, 또는 이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리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참고로 저는 이 제품을 앞으로도 판매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전혀 오해하지 마시고, 판매를 하거나 저는 리에트 GS 아웃도어 대표님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리뷰를 한번 해보고요. 뭐 나중에 연이 돼서 GS 아웃도어에서 연락이 오면 뭐 기꺼이 장갑 정도는 받을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내돈내산 공정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렉스락 5.5 엔듀로 부츠예요. 제 부츠고요. 이거는 작년 버전 안에 써있더라고요. 친절하게 2019년형 같은 제품입니다. 근데 얘는 엔듀로라는 뒤에 형용사가 없어요. 지금 이게 9형이고 따지고 보면 얘가 신형인데요. 달라진 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용어를 잘 몰라서 판매자의 자료를 보면서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점은 나중에 안내를 하고, 달라진 점이 일단 큰 게 있어요. 밑창이 달라졌습니다. 밑창 당겨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게 9형, 이게 신형. 이때는 5.5 플렉스락 부츠지만 지금은 5.5 플렉스락 5.5 엔듀로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 보면 뭐 준수해요. 미끄럽지 않게 엔듀로 부츠의 밑창,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렇죠. 다른 제조사들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모토크로스나 엔듀로나 부츠에 큰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불만이었던 내용인데, 리에트에서는 신형에 엔듀로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름 얘와 차별화되어 있는 밑창을 가지고 있어요. 잘 타시는 분들은 뭐 그래도 발을 짚으시겠지만, 저 같은 초밥은 걸을 일이 굉장히 많아요. 발을 올리고 싶지만 발을 내려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바이크를 밀어야 되는 상황에서 부츠가 미끄러지면 굉장히 짜증도 나고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제가 신어본 결과 미끄럽다라는 느낌은 전혀 안 받았어요. 제가 이 부츠 전에 신던 부츠 CD, 그 전에 신던 부츠는 게르니였거든요. 게르니는 밑창이, 게르니 수입하시는 사장님이 보신다면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창이 거의 그립을 유지할 수 있는 밑창은 아니에요. 네가 오토바이 잘 타면 안 걸으면 되지 않냐 라고 하지만 저는 걸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냥 크로스. 응? 우리가 신던 거는 크로스. 크로스 버전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선택의 폭이 사실은 굉장히 적었어요. 어쩔 수 없이 나는 하드 엔듀로를 하지만 크로스 부츠를 신어야 되는 상황. 엔듀로 밑창이 따로 판매가 되지만 또 돈을 들여서 사서 교환해야 되는 부츠도 물론 브랜드도 있고요. 근데 얘는 이번에 아예
국내 크로스 시장이 엔듀로 시장하고 비교했을 때 국내에서는 아마 엔듀로 시장이 약간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GS 아웃도어에서 엔듀로 버전으로 수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크로스 버전도 판매해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넥브레이스랑 상체 보호대를 리에트 걸 써봤어요. 근데 부츠는 태어나서 처음인데요. 리에트 부츠가 예전 버전, 예죠. 좀 제가 들었던 소문은 버클이 잘 풀린다. 그래서 라이딩 할 때 좀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얘는 보면 이 1번 버클이 홈런을 주행하다가 돌뿌리에 걸린다거나 하면 손이 아프니까 에러는 못 하겠고 이렇게 탁 풀리는 현상들이 좀 있었어요. 여기 돌이 있다라고 했을 때 발이 여기를 지나가면 이렇게 풀리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단점이었다고 합니다. 기존 리에트 부츠 유저들이. 신형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면 가드라고 해야 되나요? 프로텍터라고 해야 되나요? 1번 버클을 막아주는 플라스틱 구조물이 하나 생겼습니다. 얘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꼭 어금니 같이 하나 요렇게 생겼어요. 돌기가. 얘가 뭐 돌뿌리가 타고 올라올 때 얘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게끔 그래서 버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게끔 이렇게 설계가 돼 있다고 해요. 제가 이 부츠를 신고 강원도 동해에서 한번 라이딩을 한 것 같고 충북 영동에서 라이딩을 했던 것 같아요. 둘 다 뭐 임도나 싱글길 위주의 코스는 아니었고 물론 험로우가 많았던 코스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발을 자주 짚어요. 초밥이라. 근데 버클이 풀렸던 적은 딱 한 번 있습니다. 한 토탈 거리 한 200km 정도 주행하면서 버클이 풀렸던 적은 한 번이 있는데요. 그건 다른 부츠를 신었을 때도 그 정도 빈도로 풀리는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제조사에서 달라졌다고 하는 이 부분이 확실히 효과가 있다. 남들이 작년에 얘기했던 버클이 자주 풀린다라는 단점을 저는 크게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뭐 한두 번 정도 풀리는 건 다른 브랜드들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버클 1번 버클 프로텍터는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예전처럼 버클이 자주 풀리는 리에트 부츠는 잊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번 버클 같은 경우에도 아래에서 아마 이렇게 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2번 버클도 아랫부분에 보강이 됐습니다. 이 아래 가드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벽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 타고 넘어갈 수 있게, 보이시나요 혹시?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게. 이게 신형이고요. 이게 구형입니다. 구형은 그냥 버클에 바로 닿아요. 이렇게 해서 엄지손가락을 제가 올려봐도 바로 닿는 부분. 근데 이것도 신형에서 바뀌었어요. 이 부분이 좀 벽이 높아져서 2번 버클도 보호해 줄 수 있는, 3번 4번 풀리는 건 빠꾸를 해야 풀리지 앞으로 갈 때는 절대로 안 풀리는 거니까 이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리에트 부츠를 많이 신진 않았지만 라이딩을 해본 결과 제가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가볍습니다. 게르니를 신었을 때, 그리고 CD를 신었을 때, 리에트를 신었을 때 제가 느낀 점은 가벼워요. 저울에 올려보진 않았지만 CD랑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들어봤을 때 신었을 때는 훨씬 더 가벼운 느낌을 받았어요. 쉽게 내돈내산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좀 쌉니다. 40만 원대예요. 50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서 CD 부츠가 한 60만 원대 정도 하나요? 네, 60만 원 중반 정도 하고, 게르니는 제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게르니가 하도 오래돼서 게르니도 네, 한 60만 원 정도, SG12의 경우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얘는 사실 우리 부츠 신다가 해지고 막 그러면 자주 갈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보호대보다 더 부러지지 않는 이상. 아래 저희 매장 장소협찬 제가 했기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 네, 어쩔 수 없고요. 좀 가격도 가벼워요. 무게도 가볍고 가격도 가볍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느낀 장점, 여기 이 굽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대부분 거의 평면에 가까운 이렇게 바닥 밑창을 갖고 있는데 얘는 굽이 명확합니다. 뭐 산에서 키높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높아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신어보니까 전경, 중경, 후경 이게 구별이 딱딱 돼서 오히려 초보분들한테 되게 좋아요. 이 까만 부위가 두 겹으로 돼 있어요. 아마 이 부분보다 더 이제
우리 풋peg가 되게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호해 주려고 이 부분이 아마 딱 닿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후경, 중경, 정경에 대한 구별이 거의 확실하다. 그리고 버클이 되게 커요. 커서 적은 힘으로도 사실은 풀었다가 잠궜다가 같아요. 제가 예전에 산에서 급하게 버클을 풀고 채우다가 저는 손톱 몇 번 부러질 뻔한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얘는 그냥 두꺼운 장갑, 겨울용 장갑을 끼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크게 힘들이지 않고 손에 물이 안 가고, 뭐 손톱 짧게 자르면 되겠지만 손톱 길면 손톱 나가요, 잘못하면. 근데 얘는 그게 좀 편하더라. 그런 거 제가 느낀 점. 그립을 할 때 이제 우리 탈 때 얘로 그립을 하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찰력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착착 붙는다라는 느낌?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하나, 계속 이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뒤꿈치도 이렇게 파여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밑창, 걷기에 굉장히 편한 신발이에요. 사실 걷기에 저는 이거 대만족이거든요. 바이크 타기에도 물론 되게 좋은데 걸어보면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초보분들 리에트 신으세요. 뭐 다른 거 다 아니에요. 리에트 신으세요. 걷기에 굉장히 편해요. 이유가 뭔가 한번 살펴봤더니 이게 이름이 뭐더라? 일단 플렉스락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인데 다른 신발들은 이건 거의 고정이에요. 앞뒤로는 약간의 움직임이 있지만 좌우의 움직임은 거의 고정이거든요. 근데 얘는 좌우가,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왜 움직여야 되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다리가 정상적인 다리이신 분도 있고, O다리이신 분도 있고, X다리이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부츠가 너무 딱딱하면 O다리, X다리, 그리고 정상 다리에서도 각도가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이 되게 불편하대요. 그래서 얘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O다리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되겠죠, 발이. X다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세심하게 배려가 돼 있다. 그리고 이 플렉스락 칩, 이 칩을 바꾸면 나는 이거 움직이면 발목 부러질 것 같아요 하면 이 칩 부츠의 구성품으로 들어있거든요. 칩만 간단하게 교환을 하면 이 가동 범위를 내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나는 안 움직였으면 좋겠어, 아주 조금만 움직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이 칩을 교환을 하면 가동 범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세심하게 배려된 것 같고요. 이게 플렉스락이라는 부분이고, 앵클 무브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얘는 발목, 앵클의 앞뒤 움직임을, 자 보시면 앞뒤 움직임을 이렇게 해줘요. 제조사의 설명에 따르면 발목에 오는 충격과 무릎에 오는 충격을 얘가 많이 감소시켜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동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 돼 있고, 저는 뭐 충격을 흡수해주고 뭐 필요 없어요. 걷기 편합니다. 산을 올라갈 때 자, 제 오토바이 좀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등산이 제일 힘들잖아요. 바이크 타고 가는 게 제일 쉬운데 등산을 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다른 부츠에 비해서 무게도 가볍지, 발목도 많이 움직이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사용하시면 되고, 이게 구버전이랑 신버전이랑 제조사에서는 밝히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세히 좀 보니까 이 앵클락 무브먼트 시스템 얘도 바뀌었어요. 얘가 소재는 거의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기존에는 얇은 거 2개가 들어 있었다면 지금은 큰 거 하나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두께감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알아봤더니 예전에는 충격을 받아서 얘가 깨지는 경우도 좀 간간히 있었다고 해요. 또는 뭐 돌에 이렇게 때렸을 때도 깨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바뀌었습니다. 이게 부러졌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믿고 다시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진짜 이 부분은 제가 제일 편했던 부분이에요. 아마 제 얘기를 듣고 공감 못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봐요. 다른 부츠를 신었을 때 제가 제일 불편했던 거, 부츠를 신는 순서. 자, 버클을 다 풀었어요. 다른 부츠들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니 브레이스를 차고 얘를,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빨이 당겨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붙여놓고 나중에 마지막 버클, 4번 버클을 채웠을 때 얘가 이렇게 울어요. 이런 식으로 울어버리죠. 그럼 우린 다시 버클을 풀러서 정리를 해야 돼요. 아니면 약간 이질감이 있는데 그냥 귀찮아서 타죠.
리에트 부츠를 경험하고 나서 느꼈던 게 이게 슬라이드 락, 벨크로 시스템은 똑같은데요, 슬라이드 락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벨크로를 특별히 내가 당겨서 붙이지 않아도 붙은 상태에서도 이 방향으로는 움직이는 벨크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이게 지금 떨어진 상태가 아니고 붙은 상태에서 미끄러진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로는 안 떨어져요. 근데 안으로는 끝도 없이 들어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부츠를 신을 때 얘를 당기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냥 부츠를 이 상태에서 신고, 뭐 벨크로 안 붙여도 돼요. 신고 그냥 버클을 채우세요. 라이딩 준비. 버클 이렇게 채우면 저절로 얘는 붙어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어, 난 더 타이트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얘만 살짝 싹 잡아당겨 주시면 끝나요.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벨크로가 붙어 있죠. 근데 얘는 그 점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기능이래요. 저는 근데 리에트 부츠를 처음 겪어보다 보니까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됐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리에트 부츠의 또 다른 장점은 통풍 기능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그냥 액세서리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통풍에 대해서 신경을 되게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지금 부츠를 필요하니까 새 걸 샀겠죠. CD 부츠를 신은 지 좀 오래됐는데 제가 바이크를 탔다 안 탔다 하는 기간이 많아서 외관은 깨끗해요. 거의 새 거예요. 근데 이제 썩은 내가 나서 부츠를 샀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뭐 물도 들어갔다 왔고 부츠 안에 물도 잔뜩 들어갔었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건조도 되게 빨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 통풍 기능이 아무래도 좀 좋은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부츠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토박스라고 하나요? 발가락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다른 부츠에 비해서 납작해요. 되게 납작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프트 업 할 때 발이 기어 페달 밑에 뭐 신경 안 쓰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신경이 쓰여요. 두꺼운 부츠를 신으면 내가 의식을 해서 발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시프트 업을 할 때 얘는 이게 얇으니까 그냥 마치 온로드 바이크 타는 것 같이 편안하게 시프트 업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얘가 톱박스가 좀 다른 것보다 얇다. 그 대신 우려되는 거 하나는 큰 돌이 날라와서 톱박스를 때리면 발에 충격이 약간 올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여기 이 부분이 워낙 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싹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발볼이 좀 넓은 편이에요. 저는 게르니를 신었을 때 되게 발 공간이 여유 있어서 좋았는데 너무 무겁고 너무 딱딱해서 그 다음 부츠를 CD를 선택했거든요. CD를 선택하고 나서는 처음에 발가락에 쥐가 오는 듯한, 발볼이 좀 좁아서 같은 사이즈 42, 42, 42 똑같은 사이즈 기준인데 발이 좀 너무 꽉 쬐는데? 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근데 가볍기 때문에 CD를 계속해서 신었거든요. 근데 얘는 신어보고 나서 느낀 점은 가벼운데 CD만큼 가볍거나 CD보다 가벼운 것 같은데 발볼은 게르니만큼 넓어요. 그래서 가볍고 발이 편하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게르니 무거워. 근데 발볼이 넓어서 어쩔 수 없이 게르니를 신어야 돼. 또는 저는 게르니를 신으면 발이 막 놀아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CD를 신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얘는 가볍고 발볼이 넓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느낀 점은 그래요. 지금 만약에 부츠를 다시 이거 없애고 다시 하나 사라 라고 하면 저는 얘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 선택해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걔네보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한 20만 원 정도가 저렴하고 편하고, 일단 내구성에 대한 건 좀 더 신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리뷰를 할 텐데 이제 2번 신어봤으니까 저는 지금까지는 얘를 다시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편해요. 나풀나풀 꽉 발에 부담감도 없고 바이크를 탈 때, 그리고 고각의 어필을 등산을 할 때도 굉장히 편하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츠입니다. GS 아웃도어 대표님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제 리뷰가 마음에 안 드셨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뭐 제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뭐 저 글러브 같은 거 손에 땀이 많아가지고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번 리뷰는 이 부츠는 빌려왔어요. 신품으로 깨끗하게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빌려온 거고요. 다시 돌려드릴 거니까 협찬 아닙니다, 이거. 그 박사커의 리뷰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무 리에트 쪽에 편파돼 있을 수도 있으니 그냥 저 같은 내돈내산 우리도 한번 해보자
저는 리에트래. GS 아웃도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맹세컨대. 그래서 제가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적극 추천합니다. 이거 진짜 많이 걷는 사람들을 위한 부츠입니다. 진짜 완전 좋아요. 발목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좌우로도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단점으로 꼽혔던 버클이 자주 풀리는 증상, 얘가 분명히 막아줍니다. 가드, 프로텍터,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얘가 분명히 잘 막아줍니다. 그래서 전에 다른 부츠를 신어보셨던 분들, 신고 계시는 분들 꼭 한번 신어보십시오. 리에트 GPX 5.5 플렉스락 엔듀로, 엔듀로까지 붙어 있어야 신형입니다. 이거 한번 신어보십시오. 적극 추천합니다. 자, 오늘은 모즈클럽 승근이 형의 내돈내산 리에트 플렉스락 5.5 엔듀로 부츠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신어보고 느낀 느낌 그대로 100% 솔직하게 말씀드렸고요. 제조사에서 말하는 변경된 점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상 모즈클럽에서 모즈클럽 승근이 형의 리에트 부츠 내돈내산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